왜 어렸을 적에 친구가 되게 좋은 뭔가를 샀을 때 그걸 막 자랑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게임기나 아니면 비싼 장난감이나 뭐 학교에서 애들이 막 이런 걸 자랑하면 그게 쉽사리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시기 어린 마음에서 나오는 의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게 커서도 그래. 주변에 누가 막 주식으로 대박을 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잘 안 믿겨요. 근데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되게 간단한 문제거든요. 보여주면 돼. 그 친구가 데리고 가서 게임을 한번 시켜주면 되고 그 사람이 계좌를 한번 보여주면 돼요. 곡성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엔딩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관객들이 계속 의심을 했잖아. 아, 저게 악마야? 아니야. 근데 마지막 결론이 결국은 뭐예요? 보여줌으로써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요. 두 눈으로 확인하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구척과 블라비의 경기는 와타시와 허경이 데스였습니다. 수리검 구척장신과 블라비의 경기. 와, 이번 시즌에 구척의 모든 경기들을 리뷰하면서 뭐 다른 팀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못할 때는 뭐 질책도 하고 혹평도 하지만 잘했을 때는 칭찬하잖아요. 와, 너무 잘했다. 와, 막강하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구척한테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못했을 때는 똑같이 질책을 하고 혹평을 하는데 구척이 이긴 경기에 대해서도 아, 이기긴 이겼는데 구척이 이거보다는 좀 더 뭐 막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지 않나? 결과는 이겼지만 과정으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런 류의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됐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왜 허경이를 꼭 골키퍼로 둬야 되는 거야? 질 뻔했던 경기에서도 허경이가 필드에 있었더라면 구척한테 더 좋은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해서 존재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묘하게 또 뭐에 대한 반론이 있냐면 허경이 선수가 골키퍼를 못하면 이거에 대한 거를 밀고 나갈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스밍파에서 깡미가 골키퍼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깡미는 필드 플레이를 해야 된다. 왜냐? 골키퍼를 못하니까. 깡미가 생각보다 골키퍼를 못해요. 그러면 깡미가 어차피 골키퍼에서 저 정도밖에 보여줄 수가 없다면 깡미가 필드에서 플레이해주는 게 무조건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엔 헷갈리지 않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구척에서의 허경이 골키퍼는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골키퍼를 너무 잘해. 어느 쪽에서 더 크게 시너지가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원찮았던 거예요. 이겼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남고 졌을 때는 왠지 이것 때문에 진 것 같고 뭐 요런 기분이 계속 들어서 정확하게 허경이가 골키퍼를 보는 것이 구척에게 좋은 것이냐, 구척이 그만큼 강해진 것이냐에 대한 그 질문의 답, 그 답을 이번 경기에서 두 눈으로 확인한 거죠.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왈가왈부 뭔가 헷갈릴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영표 감독이 고집스럽게 허경이를 골키퍼로 뒀던 이유, 구척이 보여주고 싶었던 그 경기가 바로 이번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단순히 허경이가 골키퍼에서 무한 선방을 해주면서 너무나 멋있는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 팀한테 느껴지는 그 강함이 와, 이런 식으로도 강팀이 만들어지는구나. 수비 축구를 일관하면서도 이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이런 재미를 만들 수가 있다. 딱 골을 필요한 만큼만 넣고 잠그는 재미로서의 경기를 보여준 거예요. 이 수비력의 끝점의 골키퍼가 경기를 지배했을 때 그때 그 경기를 어떠한 강함의 느낌으로 잡아내느냐? 바로 이번 경기 같은 느낌인 거죠. 이와 비슷한 느낌으로 월클의 캐시가 있고 원더의 키썸이 있죠. 이런 비슷한 류의 경기를 몇 차례 치렀죠.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진 경기에서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올 시즌 월클의 캐시한테도 이 부분의 것을 많이 봤죠. 와, 이번 경기에서 캐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캐시가 아니었으면 이거 8대0, 9대0 될 거 캐시여가지고 3대0으로 5대0으로 막은 거다. 이런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선방이 나왔을 때 그 팀이 이기는 경기를 본 거죠. 그랬을 때의 재미, 잠그는 선방을 한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주는 거죠. 마치 허경이가 한 골을 막아낼 때마다 구척에서 한 골을 넣는 것 같은 기분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잠그는 축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재미를 보여준 것 같은 경기였습니다. 수리검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구척의 강함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골대녀에서 이 한 골 차이는 그래도 모른다라고 봐요. 근데 이게 두 골 차가 됐을 때 느낌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건은 그건 것 같아요. 구척이 승리하는데 필요한 점수 차는 앞으로 두 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골을 구척에서 넣느냐 못 넣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 같은데 아무리 허경희 선수가 선방으로 골문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구척이 이기질 못해요. 이기려면 점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점수를 구척에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도 허경희 선수가 골을 만들어낸 것도 있지만 그래서 참 대단한 거죠. 여튼 근데 보면은 구척에서 골을 만들어낸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두 골 모두 김진경 선수가 넣었습니다. 이때까지 김진경 선수의 킥이 골로 연결되는 부분은 킥인 상황이나 세트피스에서 패스를 받아서 킥으로 연결되는 골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 이 두 골을 보면 첫 번째 골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 앞단에 김진경 선수가 만들어서 본인이 피니쉬를 하는 그런 골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제가 늘 얘기하는 솔플의 형태에서 나오는 골인 거죠. 본인의 개인기로 제쳐서 킥까지 마무리한다. 근데 이 비거리와 킥의 파워를 보십시오. 다른 선수 같으면 여기서 한 2, 3m 더 앞에 가서 차야만 저 정도의 위력의 골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김진경 선수는 그냥 앞단에 한 명 정도만 제끼면 앞으로 공간이 하프라인 쪽 정도까지의 거리가 있더라도 뭐 매번 찰 때마다 골이 되지는 않지만 매번 이 정도의 위력적인 킥을 날릴 수 있는 선수라는 거죠. 그리고 팀의 세 번째 골이었던 이 골도 보면 와 이거는 더해요. 앞서서의 이 전조 과정을 보면 이것도 패스가 없어요. 본인이 두 명을 제껴버리고 그냥 단독으로 넣어버립니다. 이제 김진경 선수가 킥으로만 국한된 선수가 아니라 본인이 솔플로 피니쉬를 할 수 있다? 이거를 증명한 경기이기도 하거든요. 이러면 이제 이야기가 많이 바뀌어집니다. 더 이상 허경희 선수의 이 필드의 부재를 대입시킬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허경희 선수가 필드 위에 있었을 때 가장 잘했던 모습이 이번 이 경기에서 김진경 선수가 보여준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뭐 이번 경기에서 골을 또 넣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현희 선수가 있고 그리고 헤라우치의 헤더 보셨죠? 만약에 헤라우치의 헤더 쪽에서도 골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구척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경기가 됐었을 겁니다. 구척이 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완성도 높은 경기력을 이번에 보여준 거죠. 이 골키퍼 허경희 선수 부분에 대한 칭찬을 너무 하다 보니까 마음에 또 쓰이는 한 사람이 있네요. 블라비의 혜경이 누나. 네, 혜경이 누나가 경기 초반에 또 너무 이른 시점에 3골이나 먹히면서 다소 위축되고 사람들의 또 타겟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어요. 하지만 모든 경기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는 혜경이 누나 잘했어요. 후반전에 보여줬던 혜경이 누나의 선방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블라비는 더 어려운 경기를 했을 겁니다. 명백하게 후반전에서 보여줬던 이런 멋진 선방들, 이런 세이브들을 기반으로 블라비에서도 숱한 공격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운이 안 좋았어. 혜경이 누나는 충분히 1인분 몫을 했는데 이게 상대방 골키퍼가 이게 너무 여포였어. 뭐 혼자 3인분을 한 그런 느낌이어서 이게 상대적으로 좀 그런 거예요.